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았는데 손이 한동안 비어있는 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놓았다는 느낌보다 아직도 쥐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숨이 가쁜 날이 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없고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도 아닌데 하루가 끝나갈수록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날 몰라줘서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무게는 밖에서 얹힌 것보다 안에서 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쥔 채로 하루를 삽니다. 이미 끝난 말, 이미 지나간 장면, 아직 오지 않은 걱정까지 모두 손에 들고 놓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놓는 법보다 쥐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손에 들어온 것은 잃지 않으려 하고 마음에 스친 것은 의미를 붙잡으려 합니다. 좋았던 기억은 더 오래 쥐고 싶어하고 아팠던 기억은 놓지 못한 채 계속 만지작거립니다. 놓으면 사라질까봐, 놓으면 내가 약해질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을 오래 쥐고 있으면 아픈 건 쥐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손입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계속 쥐고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마음부터 아파집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쉽게 손을 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쥐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순간 삶이 나를 앞질러 가버릴 것 같아서 더 꽉 쥡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큰 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은 이유는 계속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쥐고 있지 않으면 생각은 생각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쥐는 순간 생각은 짐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이유는 삶이 특별히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들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늘 바쁜 느낌이 듭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애를 씁니다. 정리하려 들고 이해하려 들고 의미를 붙이려 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걸음은 정리가 아닙니다. 이해도 아닙니다. 그저 손에서 하나를 빼는 일입니다. 아직 인생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를 조용히 손에서 빼보십시오.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쥐지 않으면 됩니다. 손을 펴면 그 생각은 어디론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놓는다는 건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손에서 힘을 빼는 일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무거웠던 하루가 조금 숨을 쉬기 시작하고 바쁘던 마음에 잠깐의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비어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숨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은 무언가를 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굳이
지금 정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느껴보면 충분합니다. 아, 내가 꽤 오래 쥐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만으로도 이미 손은 조금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손을 어떻게 한 번에 다 펴느냐가 아니라 무엇부터 조심스럽게 내려놓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손에 들어있는 무게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이 시작이니까요. 그 손에 들린 것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물건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못한 말,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장면을 이미 겪은 것처럼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하루 종일 어딘가를 다녀온 사람처럼 지쳐 있습니다. 생각은 원래 잠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왔다가 흩어지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붙잡습니다. 지나가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이고 끝까지 데리고 가려 합니다. 그 순간 생각은 짐이 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올려놓는 건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루 종일 쥐고 있으면 손바닥이 먼저 아파옵니다. 생각도 같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든 사소하든 오래 쥐고 있으면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특히 이런 생각들은 쉽게 손에서 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달랐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놓지 않기 위해 계속 붙잡고 있는 말들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생각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답을 얻어도 잠깐일 뿐 곧 또 다른 생각이 손에 쥐어집니다. 생각을 없애려 들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싸우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생각을 들고 갈 것인지 그 자리에 둘 것인지 조용히 선택하는 일입니다. 길가에 돌이 하나 있다고 해서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 돌을 들고 가려 할 때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떠올라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걸 쥐고 계속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부정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 생각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마음에서 손을 조금 푸는 일입니다. 손이 풀리면 생각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잠시 머물다 조용히 지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 같은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가슴을 누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놓는다는 건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여러 번의 알아차림입니다. 매번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쥐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손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손이 느슨해지면 마음에도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숨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어떤 생각 하나를 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생각을 잠시 손바닥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쥐지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그저 힘을 빼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이 정말로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건 생각보다 생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생각 뒤에 숨어있는 하나의 마음. 이건 꼭 가져야 해. 이 정도는 되어야 해. 이걸 잃으면 안 돼. 우리는 그 마음을 너무 오래 당연하게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왜 꼭 가져야 하는지, 왜 이 정도여야 하는지, 왜 잃으면 안 되는지. 그저 그 마음이 나를 살게 만드는 것처럼 믿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기보다 뒤에서 등을 떠미는 불안일 때가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조금 덜을 원하고, 조금 안정되면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손에 쥔 것이 늘어나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라 잃을까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군가는 돈을 쥐고,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을 쥐고, 누군가는 체면과 자존심을 놓지 못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속은 같습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흔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말이 더 어렵게 들립니다. 마치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설명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비교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은 금세 날카로워집니다. 기대했던 만큼 오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억울해집니다. 그때 마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이 말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사랑도, 노력도, 시간도 모두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보다 불만이 먼저 보이고, 감사보다 부족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의 시작에는 아주 작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 더 붙잡아야 괜찮다. 이 마음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하루도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이 끝없는 긴장을 멈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게 됩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놓아보지 않으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욕심을 없애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다짐도 아닙니다. 그저 이 질문 하나를 조용히 꺼내보는 일입니다. 이걸 꼭 지금도 쥐고 있어야 할까?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동으로 움켜쥐는 상태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이 여백이 됩니다. 여백이 생기면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늦어지고 말이 한 박자 천천히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불안해졌을 일에도 지금은 이 정도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 생각 하나로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아도 하루가 덜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가 아니라 쥐고 있던 힘을 조금 풀었을 뿐인데 마음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 사이에서 비로소 다음 장면이 보입니다.
놓지 못한 것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묶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내려놓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물건도 생각도 아닌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늘 오해를 먼저 부릅니다. 차갑게 들리고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어쩐지 사랑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밀어냅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말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으면 애초에 아프지도 않았겠지. 맞습니다. 사람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마지막까지 손에 남아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기억과 기대와 감정이 엉켜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 나를 알아주던 말, 그 사람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붙잡고 있어서라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의 모습을 놓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의 나, 그 관계 안에서의 나, 그 기대 속에서의 나. 우리는 종종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살고 있던 나의 자리를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마음이 더 오래 아픕니다. 사람을 내려놓지 못할 때 마음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번만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되지 않을까? 이 말들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금의 고통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더 참아야 하고, 내가 더 낮아져야 하고, 내가 더 설명해야 한다는 마음. 이 마음이 오래 쌓이면 사람은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말을 고르느라, 침묵이 늘고 표정을 관리하느라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렇게 사람을 놓지 않으려던 손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꽉 쥐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흐름을 내 손으로 통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시절을 살고 있고 각자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영원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절이 그만큼 왔기 때문이고 남겨진 마음은 아직 그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이 아픔은 누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속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건 이 속도의 차이를 억지로 맞추지 않겠다는 결정에 가깝습니다. 붙잡으면 잠시 같이 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리는 서로에게 점점 불편해집니다. 억지로 이어진 관계는 사랑보다 두려움으로 유지됩니다. 놓으면 다 사라질까봐, 이 사람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붙잡고 있을수록 내 삶은 점점 그 사람의 표정에 달려있게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지고 차가우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나의 평온을 맡기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을 내려놓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
내 하루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자. 이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내려놓았을 때 처음에는 공백이 크게 느껴집니다. 연락이 없고 기대가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어색한 정적.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조용히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미뤄두었던 감정, 삼켜왔던 생각, 보지 못했던 피로.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건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생긴 집착과 의존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려놓음은 관계가 끝난 뒤가 아니라 관계가 끝났음에도 계속 붙잡고 있던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누군가의 마음을 추측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삶은 다시 나의 호흡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내려놓으면 외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 선명함 속에서 우리는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아있던 것,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내려놓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오래된 곳을 향합니다. 이미 끝났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손이 가는 곳, 시간입니다. 과거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도 시간을 더 오래 붙잡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떠난 사람은 없는데 그때의 장면은 아직 남아있고 그 일은 끝났는데 그때의 말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현재형으로 울립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조금만 달랐으면 결과가 바뀌었을까? 왜 나는 늘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려는 마음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그 시간을 놓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가 어제의 그림자 아래 놓이고 내일의 걱정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로 미리 시작됩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는 마음은 대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 자책, 미련.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은 자책입니다. 그때의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늘 부족했을까? 나는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 속에는 그때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알지 못했고 그만큼의 힘만 가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 선택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지 그때의 내가 일부러 틀린 길을 간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일입니다. 과거는 고쳐야 할 실수가 아니라 이미 지나온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지금의 내가 서 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여기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짐처럼 생각합니다. 없었으면 더 가벼웠을 것 같고 지우고 싶을 만큼 부끄럽거나 아픈 기억. 하지만 그 시간은 짐이기 전에 토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나를 떠받치고 있는 바닥.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밀어내면 마음은 더 크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버림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인사입니다. 그때의 나 그만큼 애썼다. 그때의 선택 그 자리에서는 최선이었다. 이 한 문장이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고 지금을 합리화하지도 않지만 마음을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같은 기억이 떠올랐는데 예전만큼 아프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조금 놓아낸 상태입니다. 여전히 기억은 있지만 그 기억이 오늘의 나를 끌어당기지 않을 때 그 순간 시간은 비로소 과거형이 됩니다. 과거를 놓으면 현재가 열립니다. 현재가 열리면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움의 이름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꼭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나로도 하루는 충분히 시작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 시간을 감사로 덮는 일이 아니라 그 시간이 이미 제 역할을 다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씨앗은 싹이 트고 나면 땅 속에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뿌리로 바뀌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과거도 그렇습니다. 이미 뿌리가 되었다면 계속 끌어올려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을 조금 덜 무겁게 사는 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매달리지 않고 오지 않은 시간에 앞서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디디는 것, 그것이 과거를 내려놓은 사람이 가장 조용한 변화입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직 완전히 놓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방향이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숨쉬기 쉬워졌다면 이미 놓아야 할 것은 놓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놓고 생각을 놓고 시간을 놓고 나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조금 낯섭니다. 무언가를 더 붙잡아야 할 것 같고 이대로 괜찮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여백에 가깝습니다. 늘 쥐고 있던 손을 처음으로 펴보았을 때의 어색함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여도 몸은 이미 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무거운 상태가 정상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걱정이 있어야 성실한 것 같고 붙잡고 있어야 책임감 있어 보이고 쉽게 내려놓지 못해야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이렇게 놓아도 괜찮나? 하지만 삶은 늘 그 반대였습니다. 힘을 빼야, 몸이 균형을 잡고 속도를 늦춰야, 길이 보이고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필요한 것이 손에 남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제야 삶은 제 속도를 찾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던 하루가 조금 느슨해지고 버텨내던 시간이 조금 숨쉬기 쉬워집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달라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일에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순간을 잘 살아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나로도 하루는 충분합니다. 내려놓음의 끝에는 대단한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다. 환한 결론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덜 조급한 마음, 조금 덜 흔들리는 시선,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이는 태도가 남습니다. 그 태도 하나로 삶은 이미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언젠가 마음이 무거워질 때 손에 힘이 들어간 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때 아주 잠깐만 손을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모든 걸 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내려놓아도 삶은 이미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숨 쉬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조용한 이야기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